박사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 초짜고,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대통령을 위한 사람을 인선할 것인데 무슨 정치공학적인 깊이 있는 인선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취지신가요? 네, 뭐 당장 여권에서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부 이야기를 한동훈이 이야기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미 1차적인 경고를 받았어요. 즉 아바타는 아바타의 역할을 해라. 꼭두각시는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어디 꼭두각시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다가 김기현이 꼭두각신 주제에 사람 인치하다가 당대표 인치하다가 날아갔잖아요. 용산은 동일하게 한동훈에게 꼭두각시는 아바타는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박진영 부원장님은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똑같이 의견이신가요? 보는데요? 아까 우리 제가 좀 달리 봐요. 제가. 똑같이 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대위의 구성원들이 한동훈의 컨셉을 보여준다. 이거는 위장술이고 기만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정대에서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만든 이유가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언론들이 세대교체라든가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것들을 메인 이슈인 것처럼 끄집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지도부라는 것들도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저는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새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그들이 위장술로 내보내고 있는 이 뭐 세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특활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시절의 징계 문제라든가 또는 뭐 채널A 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또 뭐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연루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저는 야권과 이 아주 이제 예리한 언론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라든가 뭐 그 민주당의 386하고 대비되는 뭐 789 비대위를 꾸리겠다, 젊은 층으로 꾸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이라는 피의자 대 검사 프레임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김건희 방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의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고소 고발 여러 군데서 당해 있습니다 지금. 네. 와, 그럼 비의자를 정확하게 발음하셨습니다. 그래야 서울말 저보다 더 확실히 잘하네요. 우리는 그냥 비의자 그러는데 비의자라고 억지로 안 되는 의의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표준말 대결 한번 저희가 번외로 한번. 표준말 가장 잘하는 제가. 예. 그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같으니까 셋이 다 똑같으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좀 견해를 좀 달리하고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같지만 네. 그래도 그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바타가 나중에 뭐 그 안에서는 인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피노키오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동훈을 이제 아바타, 윤석열의 아바타 이야기하지만 아바타가 분명하나 그러나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걸 먼저 이제 전제하는 것이고요. 오늘 열리는 그 제9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흡사 체육관 선거 과거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체육관 선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다. 1987년 6월 10일 날이 바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결정을 한 날이었죠. 그건 결정인데 그날 결정된 사람이 바로 노태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요랑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노태우가 수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열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19일 뒤에 6.29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전두환, 노태우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선후배 사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이제 친구 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형태가 있다. 그렇게 보자면은 한동훈이 이제 완벽하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거로 보게 되면 노태우가 분명히 전두환에 충성해서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전두환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에 눌려왔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건데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을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형님 하면서도 은근히 활용하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고단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분의 의견처럼 전 철저하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방탄을 할 거다. 그건 뭐 너무 명확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임명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대신 비대위원 인선을 할 때 철저하게 윤석열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최소한 한동훈 자기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로 일부는 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윤석열의 체제에 맞춰 가지만은 그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두 명의 이제 전사를 좀 내보낼 수도 네.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의 입장을 조금씩 흘리면서 이번 총선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아바타의 입장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또 이견의 이제 반론을 또 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3킬러가 지금 이제 줄을 이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줄을 이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탈당과 그 다음에 특검부터 해갖고 이게 있는데 비대위 구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3일 만에 한동훈의 기본적인 역량들이 딱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바타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건이 필요하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은 불과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 결과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사람이냐 아바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 아바타나 꼭두각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의 가족사의 그 비리 혐의들이 여전히 아무 선을 못 넘고 있어요. 채널A 언제든지 걸면 걸리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과정에 있어서의 직권 남용, 그 다음에 그 정치 중립성 위반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현 검찰이 한동훈을 치려고 하면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즉 D가 엄청나게 구린 상황에서 그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목소리의 독립, 저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